안녕하세요. 제임스콘TV의 박선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책이 찐책이지, 어떤 사람의 찐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제임스콘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인생을 어떻게 구축해야 가야 컨텐츠가 되지에 대한 이야기로 극이라는 한 글자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과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오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4년 전에 책방을 열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5년 전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아기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아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 학원이나 아니면 학습지 이런 일밖에 없는 걸까?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책을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무한대로 풀어봐. 그럼 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어. 컨텐츠를 만들어봐 라고 얘기했었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를 만드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놀랐었죠. 그리고 제가 책방을 내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82년 김지영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6년 박선아라는 책을 써봐야겠다,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경단녀는 경단녀가 아니라 진짜 일을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브래드 버처드도 맨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막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자를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요. 뒷조사를 하는 거죠. 꽃들에게 희망을 저번 주에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저자의 삶 전체가 정말 예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뚝 떼가지고 와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브래드 버처드도 자신의 삶 전체를 계속 이야기로 써가는 방식을 구축하고 이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저는 스토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브래드 버처드가 맨 처음부터 메신저라는 책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낸 책을 보면요, 실연을 당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정말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 책 한 권 빨리 써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재밌잖아요? 그죠? 책을 제대로 써야겠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욕망으로 쓰기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고, 이게 점차 변해서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이 되고, 그 뒤에는 아예 코칭 센터가 열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동기부여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스토리 컨텐츠를 하자고 이야기할 때 오해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데, 뭐 야나두나 시원스쿨 같은 케이스를 보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CF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순서를, 여러분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놀이터, 거실, 안방, 그리고 같이 상가를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공동 놀이터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요. 제가 책방을 처음 열었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비밀리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책방을 열었을 때 책 처방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보통 책방은 어서오세요 하고 좀 조용하게 있는 편인데, 저희는 되게 시끄러운 책방이었던 거죠. 많이 울어서 그 달에는 티슈가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을 만큼 사람들이 와서 울고요. 밤마다 춤추는 파티를 했었어요. 그게 놀이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있나요? 백만장자 메신저 책에서는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거실과 안방을 구축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제가 놀이터로서 책 처방 상담과 크리에이터의 밤이라는 걸 했다면, 두 번째에서 거실과 안방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일을 했어요. 당신도 책방을 낼 수 있어요. 당신도 큐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책 읽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라이프 코치가 되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에게 상가가 생겨요. 진짜 무슨 건물이 아니라요, 라이프 시나리오 원트라는 교재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맨 처음에 제가 교재 하나쯤은 있어야 책방 낼 수 있지 않아? 책 한 권은 냈어야 책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6개월 난 아기가 데리고 책방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책 처방지를 함께 보실까요? 깜짝 놀랐죠? 빈 종이에 줄 하나 끄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구축하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로 그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지?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방식들로 만나면 돼요. 그건 놀이터니까 저렴한 가격이거나 무료여도 상관없고요. 그치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고객들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책방 저 처음 오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었거든요. 책방을 열자마자 책은 어떻게 읽어요? 책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도 책 내고 싶어요. 제가 책방을 오픈했을 뿐이지 그걸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전 몰랐어요.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를 공부하면서 자기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도 그걸 하는 것이 놀이터라는 공간이 되고, 그 공간에서 넘어와서 거실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방에서는 뭘 했냐면요, 사람들과 함께 치유의 서재, 사업가의 서재, 작가의 서재라는 컨텐츠로 분야를 나눠서 하고 싶어하는 전공 분야처럼 사람들이 만나는 케이스들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사업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은 치유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은 책 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뒤로 나아가 볼까요? 프로그램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뒤는 더 대박이에요. 우리 남편도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주로 책쓰기 여행을 갑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이거는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책방을 낼 때부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기 때 응애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백만장자 메신저 책 써야지 그럼 대박 날 거야 하고 첫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늘 언제나 경험케 해주고 싶어하는 한 이야기로 캠페인을 만들어 보세요. 나랑 같이 뭐 할 사람,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요 다 붙어라 요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모집해서 같이 놀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프로그램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것이 거실과 안방을 이룰 거고요. 그거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제가 원트카드와 라이프 시나리오 원트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상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브래드 버처드는 양성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코치가 되길 바라는 거죠. 자기를 만나고 나서. 당신도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분야는 이거인 것 같아요. 라이프 코치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많아지자 그 제자들이 양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버처드는 공동 놀이터를 만든 거죠. 지금 책방은요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야기상담연구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책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케이스가 따로 있고요. 달빛북스 출판사를 통해서 공동 놀이터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첫 시작은 나는 82년 김지영 안 할 거고 86년 박선아로 다른 걸 보여줄 거야. 세상에서 엄마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걸 같이 할 사람 요요 다 붙어라 한 것 뿐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바뀌었듯이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놀이처럼요.
이 이야기 다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는 감정은 한 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내밀고 여기 다 붙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 붙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그들을 청중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가치를 원하고 그 가치를 외치는 당신에게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일수록 더더욱,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이야기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백만장자 메신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브래드 버처드처럼 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든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한 줄기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다가가고 싶나요?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놀이터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거실과 안방 그리고 공동 놀이터까지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 컨텐츠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도 스콘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